약 1,000명, 1,000명이 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집회하고 1시간 반 정도 집회하고 시내 행진하는 거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다른 집회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집회를 말씀드리면 정청래 집 앞에서 해병대를 중심으로 정청래 사태에 대해서 100명 정도가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크다는 거주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병대 자원부 군기관 최장교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두가 이제 이렇게 되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유죄를 아는 처벌을 받을 거 아는 이재명은 재판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죠. 출퇴근 단식을 하질 않나. 그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이제 자작극을 해서 지연을 시키고,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갖고 여태까지 끌고 왔죠. 했는데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 앞두고 있는 이재명인데 그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이건 10월 중에 선고가 됩니다. 선고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항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게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에 위증을 했다는 것, 교사했다는 게 이제 혐의가 처벌이 되면은 곧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연결이 되는 하나의 도미노 현상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확정이 되면은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고 빨리 조속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한 괴인한 이재명이 수사검사 4명을 탄핵 소추를 시도했는데 이제 역풍을 맞았죠. 역풍을 맞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 4명 중에 박상영 검사가 이성룡을 허위 사실로 고소했습니다. 주청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이 직접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다. 야만적인 이런 행위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수원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수원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이제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무슨 화답을 했냐면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사건 병합 수원 거를 서울 쪽으로 병합하겠다는 거를 2주 만에 신청 2주 만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통상 4개월 사건 병합은 4개월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상당히 이른 시간에 화답을 했죠. 2주 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게 됩니다. 헌정 중단을 시키고 조기 대선을 가겠다는 건데 이유가 국민청원에 나온 이유가 상당히 좀 우리가 볼 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특히 9.19 군사협정 하기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김여정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꾸라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19일날 탄핵 소추 발의 청원회가 있었습니다. 어저께죠. 상당히 이제 여야 간에 굉장히 큰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39명의 증인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그 검찰총장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정치적 중립 때문에 국정감사 외에는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는 건데 출두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어거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히 증인들도 어떻게 나온 증인들도 예전에 해병대 특검 당시에 10분 퇴장도 당하고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 오히려 강하게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쪽에서 후퇴하는 이런 모습도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서서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탄핵 역풍을 심하게 맞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하지 않나, 이번에 48조 원 원전 수주 큰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의 탈원전이 아주 무지몽매한 짓이었다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그래서 적극 착격하고 대한민국의 도움을 드려야 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 피격을 당했습니다. 피격을 당했는데, 피격을 당하고 거기서 곧장 나온 행동이 상당히 이렇게 엎드리면서 다시 일어나갖고 파이트를 3번을 외쳤습니다. 이거 하고 이재명이 나무젓가락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작극 비교를 당하고 한건 크게 비교가 되죠. 무슨 비교가 되냐면은 트럼프 후보는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파이트를 3번 외쳤는데, 이쪽 이재명은 발랑 들어 누웠죠. 본능적으로 그런 피격을 당하면은 앞으로 이제 엎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라 발랑 들어 넣어갖고 이게 신음소리를 냈죠. 그런 면에서 크게 비교가 되는데, 이걸 갖고 본인도 피격을 당했다고 하면서 하나의 정치 폭력은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점 하나는 헬기를 탔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쪽 더불어당에서는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나왔죠. 헬기를 탔다고. 본인이 탄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놓기 위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칭하고 있는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입법부에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사법부에도 컨트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 마치고요. 지금 그래서 원래 여기 오피셜한 이런 말씀만 드리는 자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습을 당하고 곧장 일어나면서 파이트를 외친 거,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구호로 한번 외치고 그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습 당하고 나서 일어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성조기 아래에서 크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트를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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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필승!